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사람, 연금이 나오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또 어떤 이는 퇴직금이 많지 않아도 이상 할인만큼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돈 관리의 황금 법칙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지출의 구조를 재설계하라입니다. 현역 시절의 지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은퇴 후 재정은 금세 무너집니다. 62세 이모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2억 가까이 받았지만 은퇴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전히 외식, 차 유지비, 해외여행, 자녀 지원금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는 퇴직 전엔 월 600만 원을 써도 돈이 늘 남았는데 지금은 연금으로 250만 원 들어오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고정비를 50% 이하로 줄이고 자녀 지원은 끊거나 줄이며 취미와 건강 같은 필수적 행복 지출만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지출 재설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현금 흐름을 만든다입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은 커집니다. 65세 박 씨는 퇴직 후 은행 예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배당주와 월세를 통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월 50만 원의 배당금, 월세 6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아도 정기적인 유입이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건강비와 돌봄비를 미리 구조화하라입니다. 70세 정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계획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넘어져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있긴 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부담이 컸습니다.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엔 갑작스러운 지출이 인생을 흔든다는 것을. 그는 매달 30만 원씩 의료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예치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그 계좌는 어느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불안 대신 마음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건강비, 돌봄비, 경조사비 등 예고된 비상사태를 위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심리적 통장을 만들어라입니다. 은퇴자는 돈보다 돈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8세 김 씨는 퇴직 후 돈을 쓰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통장을 확인하고 외출조차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쁨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고 그 돈은 오직 자신을 위해 쓰는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책을 사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절약도 필요하지만 완전한 금욕은 오히려 심리적 불행을 부릅니다. 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작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돈보다 관계를 관리하라입니다.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의 비용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63세 최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비, 경조사비로 매달 5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이 나를 행복하게 하나? 이후 그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관계만 남겼고 인간관계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과 돈을 취미 동호회와 봉사활동에 썼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은 곧 돈의 질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마음의 이익을 주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계를 잘 고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법칙은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은퇴 후 행복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온다. 같은 연금,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어떤 이는 불안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매일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엔 지출 구조를 반드시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비와 돌봄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넷째, 돈의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적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비용을 관리해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돈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과의 관계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돈을 쌓는 법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황금 법칙은 결국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은퇴는 돈의 시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 내 소비의 의미, 내 관계의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돈을 다루는 법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현역 시절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은퇴 후엔 돈이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 수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온도와 행복의 농도가 달라진다. 돈은 인간의 불안을 줄이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결국 돈의 본질은 통제력이다. 내가 내 돈을 통제하느냐, 돈이 나를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도 서울의 월세 한 채와 병원비, 경조사비를 감당하기엔 벅차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없는 것이다. 퇴직 후 돈의 흐름은 목적지를 잃는다. 현역 시절엔 월급이 들어오면 가족, 교육, 대출, 저축이라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흐름이 사라진다. 목적 없는 돈은 흩어지고 흩어진 돈은 불안을 낳는다. 그래서 은퇴 이후엔 돈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첫째, 돈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도구다. 현역 때는 수입을 늘리는 게 목표였다면 은퇴 후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수입의 균형이 중심이 된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이후의 재정 파탄은 대부분 적응 실패에서 시작된다. 수입이 줄었는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한 67세 남성은 은퇴 후에도 매달 500만 원을 쓰며 이 정도는 살아야 사람답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활은 3년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집을 줄이고 차를 팔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돈을 줄인 게 아니라 나의 허영을 줄인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은퇴 재정의 시작이다. 둘째, 돈을 분리하라.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면 감정이 휘둘린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예비비를 구분해두면 통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64세 여성 A씨는 생활비 계좌와 기쁨 계좌를 따로 두었다. 매달 30만 원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처음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돈을 나누는 것은 돈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분리하는 일이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돈은 통제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돈은 불안을 줄인다. 셋째, 돈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은퇴 후의 재정 파탄에는 관계 비용이 숨어 있다. 불필요한 모임, 의무적인 경조사, 체면을 위한 소비가 은퇴자의 삶을 갉아먹는다. 한 70세 남성은 매달 60만 원을 경조사비로 썼다. 그는 친구들이 나를 잊을까봐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진짜 친구를 남겨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출의 목적이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끌려가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돈은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질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넷째, 돈을 불안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은퇴 후 돈에 대한 집착은 종종 통제 상실의 공포에서 비롯된다. 60대 초반의 한 전직 교사는 퇴직 후 매일 통장을 확인했다. 하루라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했고 지출이 생기면 분노했다. 그는 결국 건강까지 잃었다. 상담 후 그는 수입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시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했다. 돈이 많아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을 자동 이체로 설정하고 남은 돈은 신경 쓰지 않았다. 놀랍게도 불안이 줄었다. 돈은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를 더 조이지만 일정 부분 놓아주면 평온이 찾아온다. 다섯째, 돈은 결국 의미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며 불평하고 어떤 이는 감사하며 산다. 그 차이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71세의 B씨는 퇴직 후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산다. 연금은 월 90만 원, 도시의 기준으로는 빠듯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내 손으로 먹을 걸 만들고 하루를 계획대로 보내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밀도가 행복을 결정한다. 돈이 인생을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돈의 의미를 완성시킨다. 결국 은퇴 후 돈 관리는 자기 인식의 문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대로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다. 은퇴자의 행복을 결정짓는 돈 관리의 황금 법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소비를 줄이는 절약의 기술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돈의 흐름은 결국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돈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재테크다. 은퇴 후의 돈은 인생의 점수가 아니라 인생의 언어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가 드러난다. 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나누고 돌보는 시대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품격이고 삶의 마지막 문장이다. 결국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은퇴 후의 행복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돈은 우리의 마지막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계산에서 오지 않는다.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남은 것을 나누는 태도에서 온다.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은퇴 후 돈을 다루는 법, 그것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법과 다르지 않다.